오늘 영상 주제로 가져온 내용은 바로 광고 중에서도 당근마켓 광고인데요. 아마 당근마켓 광고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실제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 커뮤니티 어플로 광고 관련해서는 당근마켓 어플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동네 기반 커뮤니티 앱으로 앱 DAU 및 지역별 유저 분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의 장점, 당근이 당신 근처의 마켓을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위치 기반 타겟팅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당근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자연스러운 노출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들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근마켓의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을 줄임말로 당근마켓의 동네 기반 플랫폼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해당 플랫폼을 광고주분들께서 어떻게 운영해야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당근 광고 혹은 당근마켓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당근마켓은 동네 기반 커뮤니티 앱으로 월 평균 검색 쿼리 수는 무려 3억 회 이상, 그리고 월 평균 제품의 상세 페이지 뷰는 31억 페이지 뷰를 달하고 있고요. 무려 전 국민의 3분의 1, 즉 3명 중 1명은 해당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무려 4천만 이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현재 당근 전문가 모드 소개서에 따르면 핵심 유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5대5 반반의 비율로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연령대별 비율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연령대는 주로 26에서 55까지, 즉 26세부터 55세까지가 주 연령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광고주분들께서도 자사 브랜드가 26세에서 55세 그 레인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해당 코어 타겟이 저희 당근마켓과 연령대가 일치하다면 당근마켓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당근마켓 광고 플랫폼의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 기반이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먼 동네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가까운 동네부터 먼 동네까지의 레인지 범주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특정 타겟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실제 당근 전문가 모드에서 캡처해온 세팅 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어떤 지역을 어디 범주까지 시, 구, 동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해당 지역을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특정 지역에 게재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로컬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유저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심지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이미 지역 인증까지 완료한 동네 활성화 유저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증된 유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어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타겟팅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보 수용도 역시 꽤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실제 생활 반경 안에서 오가는 정보 교류를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거나 아니면 구인구직 같은 커뮤니케이션 같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 내에서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도 기반 타겟팅으로 동네 사람들과 소모임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광고주분들께서 해당 지면에 대한 특징과 지역 타겟팅 혹은 특정 타겟팅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당근 전문가 모드에서 노출되고 있는 예시 사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당근 마켓의 최대 장점은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인데요. 제가 좌측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고에 대한 거부감은 낮추고 반면 방문 유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커뮤니티 글 지면 사이에 중앙에 보시면 제주 항공권 최저가 순으로 비교하고 예약하세요가 광고 지면이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여요. 그래서 기존 배너 광고처럼 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출로 통해 방문 유도를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1부뿐만 아니라 2부, 3부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동네에 있는 거주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면 전환 유입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타겟팅으로 당근마켓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당근마켓에 대한 특징과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이혜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의 주제는 당근마켓 광고 지난번 1편에 이은 2탄인데요.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데이터 바탕으로 어떻게 광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지 그리고 어떤 캠페인이 있는지 보다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진행하면서 제가 실제 광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꿀팁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중간이나 뒷단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광고를 준비하기 앞서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광고 계정의 개설 방법, 그리고 당근 광고 캠페인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성과 측정입니다. 광고를 집행하면서 단순히 광고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 인사이트가 나오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광고에 대한 성과, 즉 효율적인 데이터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환 추적 코드, 아마 GL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UTM이나 아니면은 네이버로 치면은 ND 파라미터 같은 전환 추적 코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포트 데이터 확인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당근마켓 광고를 진행하기 앞서서 그 이전에 개설에 필요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광고를 준비하기 앞서서 크게 5가지 프로세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근 비즈니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소셜 로그인,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렇게 총 3개의 로그인 접속으로 당근 비즈니스 계정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정 생성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광고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캐시 충전입니다. 네이버라고 치면은 비즈머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광고를 집행하기에 광고 예산, 해당 예산에 맞춰서 캐시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목표 설정입니다. 광고를 집행하시는 광고주분들마다 원하시는 KPI, 즉 광고 목표가 다 다르실 거예요. 때문에 어떤 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캠페인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캠페인 목표 설정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목표 설정에 따른 추후 광고를 집행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광고 운영자 초대입니다. 운영자 초대란 함께 광고 계정을 같이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수정하고 이런 세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할 관리자가 필요한데요. 때문에 운영 및 광고를 관리할 운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캠페인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앱, 혹은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카탈로그 상품 판매 늘리기 캠페인입니다. 네 번째로는 앱, 웹사이트 전환 늘리기 캠페인으로 크게 4가지로 캠페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뒷단에서 캠페인들마다 CTR이 어느 정도고 각각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노출 지면 역시 일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캠페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앱, 웹사이트 방문 유도하기 캠페인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형 그리고 동영상형 이렇게 2개의 실제 노출 지면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해당 캠페인 같은 경우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앱이나 혹은 웹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홈피드에 노출되는 캠페인으로 평균적인 데이터로 보았을 때 CTR, 클릭률이라고도 하죠. 클릭률은 1에서 2% 정도입니다. 주로 추천드리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의 배달업체라던가 아니면 포장업체, 부동산 업체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의 이미지형에는 이렇게 고정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동영상형의 경우는 동영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노출되는 형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입니다.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앱 웹사이트 알리기랑도 살짝 다른데요. 말 그대로 자사의 비즈 프로필, 상호명이 되겠죠? 상호명을 통해 가게 정보와 소식을 알리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홈피드에 노출되는 캠페인으로 평균적인 클릭률은 CTR은 한 3에서 4% 정도가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CTR보다는 소폭 높은데요. 주로 제안드리는 업체는 네일샵이나 동네 카페,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탈로그 상품 판매 늘리기 캠페인입니다.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탈로그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1번과 2번 캠페인과는 다르게 상품의 썸네일,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상품의 스토어 이렇게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출되게 됩니다. 노출되는 지명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광고 세팅하는데도 살짝 다르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카탈로그 상품 판매 늘리기 캠페인은 비슷한 중고거래 상품에 관심 있는 유저에게 광고주 상품 추천하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서 1번과 2번의 캠페인이 DB 업종으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해당 매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커머스 업종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품마다 노출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 패턴에 따라서 문맥 타겟팅 기반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CTR은 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0.3에서 0.7% 정도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 업종, 주로 판매를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이 적합하다 보니까 추천드리는 업종 역시 지역 기반의 소규모로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라던가 아니면 지역 기반으로 판매하는 반찬, 아니면 수공예 제품 이렇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광고 효율 측정입니다. 광고 효율 측정에서는 전환 추적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연동하는지 연동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효율 측정입니다. 우선 전환 추적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환 추적 코드란 광고 성과를 개별 전환 이벤트로 단위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말해요. 즉 저희가 UTM 코드라고도 많이 말하는데요. GA 툴에서 사용하는 UTM 코드처럼 웹사이트에 어떻게 연동하고 그리고 그 연동된 데이터로 따라서 어떻게 전환을 추적하는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연동과 그리고 앱 연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당근 전문가 모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전문가 모드죠. 전문가 모드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설치를 통해서 광고주분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전환을 전문가 모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리포트란 제가 이제 뒷단에서도 말씀드릴 성과 측정에도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광고주분의 앱에서 광고를 통해 발생한 전환 액션에 제휴된 서비스사의 포스트백을 전송을 통해 수집한 후에 그리고 이 역시도 리포트를 통해서 광고를 성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동 프로세스 역시 간단한데요. 크게 5가지 프로세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환 추적 코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으로 전환 추적 코드를 생성한 코드를 연동하고 그 다음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상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캠페인을 생성했을 때 앞서 설정했던 전환 추적 코드를 연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연동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포트가 나간다던가 아니면 맞춤 타겟을 모수를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는 수집된 모수를 활용해서 맞춤 타겟으로 다시 생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강에서는 실제 당근 비즈니스 화면을 접속을 해서 어떻게 광고를 세팅하는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광고 관리 시스템 내에서 세팅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광고 특성상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에 대한 세부 조건, 예를 들어 지역, 연령, 성별 타겟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이었습니다. 다음 상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 당근 비즈니스 화면에서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근 비즈니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 보이시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편하신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카카오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비즈 프로필 화면,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광고 계정 화면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시는 비즈 프로필 먼저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새 비즈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광고주 업종에
가끔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마케팅 학교라고 해보겠습니다. 해당 이름은 당근 안에서 검색이 되는, 즉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갈 자사명이나 아니면 업장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정확한데요. 왜냐하면 고객분들 혹은 잠재 고객이라고 할게요. 고객분들이나 잠재 고객분들이 검색하거나 동네 지도에서 보이게 될 이름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어주시는 광고 계정명이 아니라 실제 업장의 상호명으로 기재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름 가이드도 있는데요. 업체명 또는 간판명으로 입력하시거나 명함이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마케팅 학교라고 기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의료 판매나 아니면 한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류 아니면 주점 이런 업종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전문 서비스, 일반 등등 많은 카테고리가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광고 대행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검색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종목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정확하고요. 업체를 대표하는 단어로 검색하시는 게 올바른 기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종은 비즈 프로필을 생성한 이후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종목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AMPM 글로벌 주소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실제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과 정보를 채우고 등록을 완료하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계정 생성은 완료되었으나 사실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노출되는 소식이나 이런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주셔야 되시고, 임의로 하나만 등록을 해볼게요. 임의로 당근 모양으로 한번 프로필을 등록을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을 등록해 주시게 되는데요. 앞서서는 프로필 사진에 대한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자사 업종과 상호에 적합한 사진을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나중에도 추가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임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소개와 전화번호를 소개글과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시로 임의로 소개글과 전화번호를 기재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업체 정보와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 혹은 단골 혜택과 같은 소구 포인트도 노출이 가능한데요. 예시로 6월 한 달 동안 모든 방문자에게 쿠키 제공과 같은 이런 소구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비즈 프로필에 방문을 했을 때 단골 혜택에 보이는 해당 문구가 노출이 되게 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정보가 저장되게 되고요. 이 프로세스대로만 따라오셨다면 비즈 프로필 생성은 완료되었을 거예요. 방금 제가 생성한 비즈 프로필이 좌측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광고 계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계정은 간편 모드와 전문가 모드 두 개가 있는데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전문가 모드로 집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문가 모드 생성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비즈 프로필은 생성이 완료되었고 우측에 보이시는 광고 계정, 새 광고 계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측과 우측에 간편 모드 혹은 전문가 모드를 선택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되는데요. 저는 우측에 전문가 모드 시작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드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간편 모드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고 전략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모드를 먼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간편 모드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맞춤형 광고 지면, 그리고 광고 타겟팅. 광고 타겟팅은 광고 그룹 단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소재 단위로 어떻게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등등. 그 다음 세밀한 타겟팅. 앞서 당근마켓은 돈까지도 제가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잠재 고객을 어느 만큼의 지역 거점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실 건지, 그 외에도 맞춤 보고서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실 간편 모드보다는 전문가 모드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가 모드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모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광고 계정 이름과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계정 이름은 아까 비즈 프로필과 다르게 그냥 편하신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임의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임의로 작성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재한 광고주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서 가져온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는 사업자 정보 가져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종사업장 번호가 있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 정보, 그리고 혹시 심사 서류 제출에 필요한 업종이 있는 경우는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주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업종이나 식품 관련 업종은 서류 제출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광고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임의로 만든 전문가 모드 캠페인 화면이 이렇고요. 저희는 이런 화면을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 관리를 눌러서 대시보드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를 원하시는 날짜, 예를 들면 이번 달이면 이번 달로 혹은 지난달 이렇게 편하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실 네이버랑 다 비슷하게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캠페인 만들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캠페인 언더바 이렇게 이름과 그리고 날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신 이름으로 변경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진행하는 만큼 그냥 캠페인명은 해당 이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광고 캠페인이 있는데요. 사실 맨 마지막에 리드폼으로 고객 확보하기 캠페인은 베타 서비스라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간단하게 비즈 프로필 알리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즈 프로필 알리기로 캠페인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비즈 프로필 알리기라고 캠페인 이름 또한 바뀌게 됩니다.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을 선택하셨으면 알리고자 하는 비즈 프로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비즈 프로필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 프로필을 아까 만들었던 비즈 프로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맞춤 타겟은 잠깐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비즈 프로필 알리기 캠페인의 경우 지역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보다는 특정 일부 지역에게만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게재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임의로 서울특별시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금천구 지역에게만 노출될 수 있도록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이 왼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돈까지도 가능한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돈까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별, 연령, 주로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연령자와 그리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팅 유저 연령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근마켓은 아시는 것처럼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되게 연령대가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령으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모바일 OS인데요. 해당 유저가 안드로이드 유저인지 혹은 iOS 유저인지에 따라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관심사 타겟팅인데요. 해당 관심사 타겟팅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특정 관심사를 가진 타겟팅에게 게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일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미용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관심사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예산 및 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산 및 일정으로 봤을 때 예산은 일일 예산 혹은 총 예산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총 예산은 말 그대로 일 예산이 아니고 해당 광고 그룹에 대한 총 예산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정확하고 우선 저는 일 예산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입찰 방식은 자동 입찰과 수동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CPC라고 하면 입찰가 단가인데요. 한번 클릭 때마다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예시로 500원으로 기재를 해볼게요.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일정 특정 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방문자를 급증하고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주로 프로모션 기간이나 특정 기간이 없다면 그냥 모든 시간에 광고 게재하기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프로모션이 12월부터 시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2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 혹은 미리 광고 세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당일부터 알게 되면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지역 주민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려야 그분들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보다는 한 3일이나 5일 혹은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로모션이 30일부터 시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한 23일부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종료일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게재 방식으로는 일반 게재와 빠른 게재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라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보면은 균등 배분이 있어요. 균등 배분과 비슷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게재는 말 그대로 빠르게 게재되는 게재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광고비가 많이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르게 균등하게 노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일반 게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맞춤 타겟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타겟은 일단 특정 오디언스 타겟에 대한 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 기반 타겟팅, 아니면 비즈 프로필 기반 타겟팅, 전환 추적 타겟팅, 고객 파일 타겟팅. 아마 대부분 사업자분들께서는 고객 파일 타겟팅은 고객 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라 판단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 프로필에 반응했던 오디언스가 해당 캠페인은 보다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 프로필 기반 타겟을 추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비즈 프로필 기반 타겟팅이라고 이름을 일단 명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생성했던 비즈 프로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사 비즈 프로필에 방문했던 유저인지 혹은 참여했던 유저인지에 따라서도 이벤트 값이 다르게 되는데요. 방문으로 하시면은 자사 비즈 프로필의 홈이나 피드 등등을 페이지를 조회한 사람에게 노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는 비즈 프로필의 홈이나 혹은 저희한테 전화나 채팅 등 보다 좀 액션 값이 높은 참여했던 잠재 고객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선 방문으로 해볼게요. 사실 방문과 참여 둘 다 장단점은 있겠죠. 방문이 보다 모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전환율은 떨어질 수 있고, 참여 같은 경우는 방문보다 모수가 적지만 전환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때문에 광고 전략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 대해서 보다 적합한 타겟팅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집 기간 설정인데요. 기간 설정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모수가 만약 적으시다면 그냥 아예 맥시멈으로 180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저희는 모수가 좀 많다라고 하시면 30일에서 60일 혹은 90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좌측 아래 추가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비즈 프로필 기반 타겟팅이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모수가 이미 계산 중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은 어렵고, 모수가 확보되면 그 이후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겟팅 조합을 완료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캠페인과 광고 그룹, 타겟팅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가장 마지막 소재입니다. 소재에서는 어떤 비즈 프로필을 어떻게 알릴 건지 등등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앞서 설정했던 것보다는 설정값이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소재 이름도 소재 비즈 프로필 알리기 피드 광고, 그리고 해당 지금 세팅한 날짜로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소재는 비즈 프로필 홈, 그리고 비즈 프로필 소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비즈 프로필 홈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사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사 브랜딩을 위한 목적이라고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이면 학원, 네일샵이면 네일샵 등등 지역 기반의 거점 상호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선택을 해주시면은 비즈 프로필 이미지와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체크해주시면 그대로 끌고 오게 되고요. 저희가 초반에 비즈 프로필 세팅이 났기 때문에 해당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외에도 광고 제목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A/B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A/B 테스트라고 하면은 어떤 광고 소재 문구가 저희한테 좀 보다 적합한지, 보다 클릭률이 높은지, 방문 유도가 더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광고 제목을 추가해보면은 우선 이렇게 두 가지로 광고 제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재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그냥 비즈 프로필 이미지와 제목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비즈 프로필 홈이 아니라 소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신데요. 소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작성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비즈 프로필 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광고가 진행이 되게 되고, 현재는 제가 임의로 세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광고 캐시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서 광고가 노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세팅이 다 끝났다고 해서 광고가 바로 라이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 모수가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광고 캐시가 부족하다던가 등등 최종 광고가 라이브 되는지에 따라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비즈니스 계정 생성부터 그리고 캠페인, 광고 그룹에서 타겟팅 설정하는 거, 그리고 소재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광고 집행을 하시거나 당근 광고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